예, 미국이 당초 예고했던 이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이 바로 8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31일,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앞두고 타결이 된 셈인데 네. 가장 관심이 갔던 건 역시 상호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춰졌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현지 시간 어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협상 대표단인 구윤출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만나고 난 뒤에 길게 한 3시간 정도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본인의 자신의 소셜 트루스에 올린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하고 완전하고도 포괄적 무역 협정 합의를 이룬 것을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요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이 지금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것.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규모를 3,500억 달러로 지금 확정을 지었다는 것. 그리고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타협을 한다는 그 내용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대통령실에서 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소식을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했고 그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을 존중을 하면서 상호 호의의 결과를 갖고 왔다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아쉬운 대목은 자동차 관세가 지금 품목별 관세가 지금 15%까지로 내려왔습니다만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12.5%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약간 조금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 그 12.5%를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협상의 틀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서 할 수 없이 15%로 지금 타결지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역시 이 수출 경쟁국들과의 비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상호 관세를 확정한 EU나 일본도 15% 수준이었는데 투자 금액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했었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선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15%로 상호 관세율은 일단 정해졌으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경쟁국하고 동등한 수준에서 결정이 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미 투자액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EU는 무려 6천억 달러의 규모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규모 자체도 규모 자체지만 사실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미 흑자액은 우리나라 일본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되고 우리는 3,500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우리가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의 쓰임새가 일단 딱 확정적이죠. 우리 산업의 필수적인 것들, 가령 뭐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뭐 원전 이런 분야로 딱 이렇게 픽스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산업적 요구,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기투자가 예정돼 있고 더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분야들, 그다음에 우리가 경쟁력이 갖고 있는 분야들에 그 자금이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어떤 협상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이 관세 협상 타결 시점이 사실 늦어진 데는 여러모로 그간 뭐 계엄 사태라든가 그리고 정권 교체 등이 있었고 이 협상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던 상황이 원인이 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나라들의 관세 협상 결과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25%로 아예 확정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불안한 상황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인도로서는 사실 25%라기보다는 25%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미움을 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도는 브릭스 국가의 일원이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 국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브라질에 대해서 50% 관세를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모함 뭐 이런 걸 갖다가 취하고 있잖아요. 브릭스 국가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쿼드 국가의 일원이기도 하지요. 동시에 뭐 러시아에서 원유를 갖다가 산다거나 아니면 러시아 무기를 들여온다거나 하는 측면들이 사실은 미국 쪽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쉽사리 관세 측면에서 인도 측의 어떤 굉장히 큰 양보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25%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인도는 앞으로 협상에서 굉장히 큰 난관이 뭐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미국이 이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는 패턴을 찾아보면은 그동안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맞습니다. SNS를 통해서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이득을 얻어냈다는 걸 주로 알리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국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사실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 때문이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20분 만에 바로 본인 SNS에 우리 협상 타결 소식을 굉장히 자세히 알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협상 전략 전술 중에 하나죠. 일종의 그러니까 자신이 일방적으로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일단 상대국이 끼워 맞추기를 바라고 그 어느 정도 그것이 성과가 날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국민들에게 직접 알려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시키는 그런 패턴인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그 백악관을 떠나는 우리 대표단이 바로 대통령이 직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으로 봐서는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 본인이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그 협상 결과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이다. 대통령께서 그저께인가요? 지금 협상단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국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임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단순하게 관세 협상이 아닌 것이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최고의 정치, 외교, 경제, 안보의 시험 테스트를 지금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합격점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미국과의 관계를 진척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에는 단순히 이 관세 협상 타결 소식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2주 내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쳐다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에 대해서도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 것은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통화에서도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우리는 발표를 했는데 미 백악관을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통화를 한 것이 맞느냐는 뭐 그런 일각의 그 의구심도 있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의구심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미국이 그때 당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일종의 협상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과의 동맹관계 이런 부분들을 더욱 돈독히 해나가겠다. 왜? 우리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치적 아젠다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줬으니까 자기도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2주 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방미를 하시게 되는 만큼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제외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협상 타결 이후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에서도 조선업 확대 내용이 이제 주요했다라는 얘기 있었고 미국에서 있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번 협상 타결에 굉장히 공헌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이게 줄임말인데요. 사실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할 때 그때 당시 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던 이야기가 한국 조선업이 세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특히 조선업을 부활하는 데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의 조선 경쟁력을 아주 협상의 지렛대로 잘 활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의 지금 그 대미 투자액 3,500달러지만 이 중에 1,500억 달러가 지금 대미 조선업과 관련된 협력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뭐 선박 건조도 들어갈 것이지만 선박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MRO 비용에다가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 네. 다 지금 포함되는 것인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업 경쟁이 쇠퇴하면서 문제는 미국의 전함 자체가 제대로 업그레이드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사실 해양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이 마스가 프로그램이 상당히 아마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스카 프로젝트는 참 이름 브랜딩 자체가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것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마가에 굉장히 꽂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쉽빌딩을 더해서 네. 만들어낸 브랜드도 대단했고 이 1,500억 달러 말씀해 주신 대로 MRO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전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오션이라든지 HD,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그 조선 시장이 열리는 걸 갖다가 확수고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장 큰 유인 자체는 뭐냐면 미국 군함의 MRO예요. 유지 보수 정비. 사실 이게 미국에서 이게 사실 없습니다, 거의. 해양 그 선박 건조는 물론이고요. 이걸 갖다가 고치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과의 어떤 해양 패권 경쟁에서 지금 완전히 밀리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조선업이라는 거는 세계 최고의 조선업 양산 기술 자체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 그 선박 기자재 중에서 엔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친환경 선박의 엔진 기술이라든지 이중 연료의 어떤 엔진 기술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중국도 우리나라한테 그걸 사서 쓰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절실한 걸 갖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1,500달러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우리 조선업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투자할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거는 한국의 조선업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번 관세 협상에서 우려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고기와 쌀 등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는데요. 우리 농산물 시장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듣고 오시죠.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 농축산물 부분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우리 발표가 좀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실 발표를 들어보면은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뭐 오늘 김용문 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이 그런 식의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표현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협상을 했던 미국의 그 상대 파트너 강요들하고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확답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용무 실장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농축산물 시장 개방 자체는 사실 우리의 식량 안보 주권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상당히 민감한 대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계에서 상당히 조금 취약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농축산 분야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진작부터 상당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그러니까 양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우리가 끈질기게 이 부분을 아마 물고 늘어진 것 같고 여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예, 이 밖에도 반도체라든가 의약품 등에서는 또 최애국 대우를 얻어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당초 이 미국이 관세 협상하면서 이 쇠고기라든가 쌀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 압박이 강하다는 이야기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했는데 지켜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은 자동차 철강 부분 러스트벨트 지역의 그 사람들, 그다음 노동자들, 그다음에 농민들이 가장 중요한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갖다가 해소한다는 목표로 이런 관세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자동차라든지 철강, 특히 농산물 부분에서 그렇게 굉장히 강한 어떤 집착, 고집을 부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거에 맞대응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떤 농산물 시장, 그다음에 축산물 시장을 지켜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미중 간의 그 협상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스웨덴에서 3차 고위급 협상이 있었는데 일단은 11월까지는 관세 전쟁 좀 쉬어가자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談判은 미중 정상이 만나서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10월 경주가 이談判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10월 경주에 아시다시피 지금 아시아 태평양 경제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여기에 지금 주요 초청국 대상 중에 미국과 중국이 다 공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이 아직까지 참석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인데 지금 흘러가는 미중 간의 일종 관세 협상을 본다고 한다면 그 시한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 바로 이 경주 에이펙 시가하고 딱 겹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상대방의 그 국가로 지금 어느 한 정상이 갈 경우에는 일종의 약간은 뭔가일까요? 이게 협상에서 약간은 조금 불리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데 제3국 여기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최고의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 그 경주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금 상당히 벌어지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부터의 압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지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